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란 말이 있죠. 오늘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예, 깔끔한 결단을 해주신 박병석 국회의장. 올해 정말 욕 많이 드셨는데, 예, 마지막에는 이렇게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주셔서, 정말 칭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일단은 국회에 그 187명이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쟤네가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죠. 심지어 이 유상범이 제출한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법안을 발의해놓고 본인들이 반대를 하는 본인들이 부결을 시키는 진짜 이 코미디 같은 일이 국회에서 또 벌어졌어요. 얘네 어저께 필리버스터도 처음에는 5건 했다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3건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빠꾸당해갖고 또 5건 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3건으로 마무리했죠. 일단은 그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민주당에서 불쌍하잖아요. 저 무제한으로 필리버스터 해. 한 달간 계속 해도 돼. 급한 게 아니니까 지금 필리버스터 얘네 지금 한 달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될까? 정말 얘네가 한 달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게 187명이 누구냐? 일단 민주당은 174석 중에서 1명이 정정순이 지금 구속되어 있죠. 1명 기권했습니다. 조홍천. 예, 여러분 조홍천은 다음 국회 없다. 예, 최민희 의원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정말 저런 사쿠라들 가려야 되는 게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그리고 열린민주당 3명, 정의당 5명, 우리 언니 장혜영 기권표 던졌습니다. 본인이 욕먹을 것 같으니까 페북에다 바로 글을 올렸어요. 민주주의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할 수 없다면서 기권표를 올렸어요. 장혜영 의원 보면은 진짜 진짜 재수없는 언니 같아. 예, 그 다음에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4명 있죠. 김홍걸, 이용호, 양경수, 이상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까지 해서 187명이 찬성해서 통과되었어요. 예, 정말 너무 기쁩니다. 일단은 검찰개혁의 첫 발을 뒤졌잖아요. 공수처법도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고 검찰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기까지 여러 정말 난관을 거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의 또 수정보감들이나 부가보감들이 나오겠죠. 이런 것도 정말 면밀하게 좀 이게 국회의원들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공수처법이 완성이 되고 윤 춘장이 나간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그 다음에 검찰개혁으로 가야 될 거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이제 완벽한 분리로 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정말 믿는 거는 최강욱 의원이나 김용민 그리고 김남국 의원 같은 사람들 정말 이 대단한 초선들이 있잖아요. 정말 이분들이 지금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서 차근차근 이제 일을 할 거예요. 내년 총선 전까지.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마지막 힘을 발휘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윤석열 하나 나간다고 그 다음에 윤석열 같은 인간들이 계속해서 저기 안에 수백 명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결국은 제도에 의해서 통제하는 것밖에는 없다. 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징계위가 10시 반에 열렸잖아요. 징계위가 열리기 그 직전까지도 정말 이 윤 춘장 쪽의 언론 플레이는 대단했죠. 계속해서 징계위원 동기화라고.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조국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법무부 법령을 소개하면서 원래 징계위원 공개가 불법이다. 불법인 거를 마치 합법인 것처럼 언론들이 계속 포장해주면서 이 법무부와 윤석열의 싸움, 윤석열이 뭔가 되게 부당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다라는 이걸 계속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0시 반에 딱 그 개회가 되자마자부터 정말 초단위로 징계가 열자마자 초단위로 뉴스가 속보 단독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이걸 지금 주도하는 게 조선일보예요.
근데 정말 이 징계위가 열리자마자 한 10분 내에 뭐 속보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엠바고를 지키면서 징계위 오르자마자 이제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론전이 가능한 건 뭐냐? 윤석열이 오늘 불참했잖아요. 얘가 불참을 하면서 밖에서는 조선일보나 이런 이 언론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를 주면서 이완규랑 소통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를 풀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여론전을 하는 거죠. 본인이 뭔가 계속 부당한 그 징계를 절차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정말 분초 단위로 계속해서 이 징계위의 문제를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 절차를 걸고 넘어지는 게 넘어오니까, 그리고 결국은 한 45분 있다가 정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2시에 다시 속개가 됐죠. 결국은 절차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 징계위를 이제 파토내려고 하는 게 얘네들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론전을 몰고 가고. 그러니까 진짜 이 윤석열은 제가 볼 때 거의 잔대가리는 180 정도 되는 것 같아. IQ는 한 140 정도 될지 모르지만 잔대가리 하나만큼은 정말 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일단 바로 직전에 징계위원 중에 한 명, 이 최영태 변호사 있죠. 이 최영태 변호사가 판사 출신이면서도 대한변협 출신입니다. 대한변협. 결국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의 징계를 반대했다라는 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오는데 도대체 이걸 조선일보가 어떻게 알았죠? 그러면은 이 최영태 변호사는 이 윤석열 쪽하고 소통을 했다라는 거야? 정말 이렇게 판사나 대한변협 출신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정말 이 변호사나 이 법조인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특히 판사 출신이라는 게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 징계위원회 상황들을 공개하고 인원들을 공개하고 호남 출신이 5명 중에 4명이라고 하면서 지역까지 거론하면서 정말 야비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뒷조사가 다 끝났었다라는 거죠.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단지 10시 30분이라는 엠바고를 서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건데 윤석열이랑 조선일보는 다 알고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용인이 되는 상황입니까?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이제 회심의 카드를 꺼냈죠. 그래, 그러면은 니네들도 이런 식으로 맨날 언론 플레이 하니까 우리도 일부 공개할게. 회의에 대해서 공개할게.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이 기피 신청을 하고, 예, 법무부에서는 기각을 하고, 기각을 하는 사유는 기피권 남용이고, 그리고 나서 기각 전에 그러니까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각하기 바로 직전에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해서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정환중 징계위원장, 정환중 교수 같은 경우도 지금 윤석열이 검찰개혁을 정화한다서 공개적으로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 법무부의 이제 의견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불 작전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추미애 장관이 마지막 그 결정을 매우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계속해서 이 절차의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전 과정을 녹음해달라. 징계위에서는 증언만 녹음해. 니네 증언하는 것만 녹음해줄게. 네, 그래서 지금 또 기일 변경하라고 뭐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징계위의 절차나 기일이나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모두 다 기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속개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징계위원회의 목표는 또 하나죠. 오늘 안에 끝나겠다는 거지. 얘네는 죽어도 오늘 안에 못 끝나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벌어진 언론 플레이 상황을 보고 속보적으로 나오고 이 징계위원들 신상 다 털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요. 이거는 오늘을 넘기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오늘 밤 뉴스에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혹은 오늘 밤 늦게라도 나오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 조선일보를 따라하는 언론들이 내일부터 이제 여론 뒤집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지금 징계위원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윤석열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아예 언론이 다루질 않아요. 윤석열도 본인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다음에는 거의 얘기 안 해요. 사찰은 문제 없어요. 이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절차 문제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절차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가 뭔가 문제가 있고 자기가 부당하게 당한다라는 거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내일 되면은 수백 개의 언론사가 들이닥쳐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공중파 언론이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서만큼은 너무 가혹하죠. 이렇게 얘네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위원회를 가지고 이 나라를 흔들 만큼의 언론 플레이를 끝내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오늘 안에는 제가 볼 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법무부가 밀릴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 이 윤석열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결국은 여론전이었잖아요.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건 언론의 등에 업고 여론조사 등을 등에 업고 언론전을 하는 거였죠. 결국은 참다 못한 시민들이 나서고 종교계가 나서고 지식인들이 나서면서 정말 언론에 나오지도 않을 것들을 무릅쓰고 정말 추미애 장관이나 검찰개혁을 응원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왔어요. 청원까지 계속하면서. 근데 여러분 지금 이번에 보시면요. 리얼미터를 포함해서 언론조사 기관들이 엄청나게 활약을 했어요. 윤석열을 도와주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을 비교하는 이 설문조사들의 내용을 보세요. 다 추미애한테 불리한 것들이에요. 마치 중립을 가장하는 척하지만 추미애한테 불리한 것들이에요. 윤석열의 징계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아십니까? 윤석열의 징계 것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의 징계를 바탕으로 했을 때 해임, 면직, 직무정지 무엇이 맞습니까? 이 나라에 살아있는 권력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대통령, 두 번째 검찰총장, 세 번째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에서 살아있는 권력은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권력 1순위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권한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대통령, 2번 검찰총장, 3번 법무부 장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말 권력 1순위 살아있는 권력을 윤석열로 찍었을 확률이 전 너무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의 징계 사유를 가지고 그러면 이 징계 절차를 가지고 면직, 해임, 직무정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말 했다고 해서 진짜로 여론조사가 지금 이 상황에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따라가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따라가는 방식을 택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되겠냐고요. 윤석열과 추미애의 싸움, 윤석열을 실드 쳐주기 위해서 추미애를 찍어내기 위한 어떤 여론조사들의 데일리안이나 뉴데일리나 이런 극우 신문들이 자기들한테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를 계속 내놓고 하다 안 되니까는 막 수능라이프까지 끌어오고. 자, 앞으로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이나 회사들이 어떻게 저 적폐들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그 여론조사 문항들이나 이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앞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면밀하게 지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내일 아침 해가 밝았을 때 윤석열이 아웃되는 아침을 맞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